안녕하세요. 화학세상의 화학세일즈맨 김근화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화학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소파, 입고 계시는 옷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으신지요? 화학물질은 잘못이 없습니다. 화학물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 그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학물질의 두 얼굴, 화학물질의 유용성과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유용성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기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주는 유해성입니다. 화학물질이 외부로 노출이 되었을 때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서 멀리 퍼져나가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화학물질이 아무리 미량이라 할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고, 그 영향과 피해 상황 등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그 특성의 하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의 특성, 그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 화학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학 성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 기억하시죠? 여기에 이 제품들은 안전할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이 해법에 한 걸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유해성. 이 말은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이라고 풀이를 하는데요. 이 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독성.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위해성은 위험하고 해로운 성질이라고 풀이하는데요. 두 용어의 의미가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해성은 영어로는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위해성은 그 유해성과 노출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유해성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죠. 그 독성이 크고 작다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일 뿐입니다. 노출량, 여기서의 노출이라 하면 사전에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드러냄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띈다, 보인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유해성이 얼마나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 위해성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유해성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출량이 제로라고 한다면 위해성도 또한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가리가 아무리 독성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금고 속에 있는 청산가리가 외부로 흘러나오기나 하나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나요? 금고가 열리기 전에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책상 위에 있는 알코올, 우리가 마시는 술 말입니다. 엎질러지고 흘려지고 마시고 노출이 많이 되죠. 우리에게 종종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유해성은 높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잘하기, 2m 거리 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위해성, 그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어떤 물질이든 유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출량도 있을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겹친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을 위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나타납니다. 어떤 한 물질이 유해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유해성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노출이 커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경우가 그림에서와 같이 유해성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동일하다. 지금으로부터 450년, 500년 전 의사이면서 화학자인 파라셀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죠. 약도 적정량 먹어야 약이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고 말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을 할 땐 항상 그 양과 농도를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린 문제의 답을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죠? 생활용품 중에 화학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건 정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학물질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리곤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화학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화학물질을 너무 과신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용법, 용량에 따라 적정량, 가능하면 소량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을 하시되 노출을 최소화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체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 집안은 거의 다 밀폐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떠돌아다니는 공기는 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입니다. 여기에서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하자는 얘기죠. 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출을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등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바로 노출 관리를 하여 그 유해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평소에 화학물질을 다루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 위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얻습니다. 화학 원소 하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